자, 어제 국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가 있었죠. 예상대로 대통령실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매우 거셌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운영위였죠.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운영위 오전 상황을 영상으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위법적인 정인 채택 강행과 또는 출석 전원 강요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예?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예? 그거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어언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방송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제 누가 샀다는 말이야? 아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어제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오후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야 의원들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오후 상황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의 이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아니 뭐 저기 왜 이휘재 의원님 예 발언 중단해 주시고요. 제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면 진짜 해요 그래. 다른 사람 지리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 어디 있어요? 못 이긴 여기죠. 지금부터 질의 중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진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사과의 내용이죠?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아니 그러면 계속 입을 열라고 합니까? 자, 정부 여당과 야당이 충돌할 만한 아주 예민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죠. 그만큼 어제 운영위원회는 보신 것처럼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운영위에 각자 그 당에서 굉장히 좀 전투력 있는 인사들을 배치를 한 게 좀 그렇죠. 눈에 띄었고요. 대표 의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래서 뭐 한마디씩 다 하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당 안에서는 굉장히 전투력 있는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배치한 것부터 이미 이런 상황은 사실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관여된 거 아니냐, 외압의 네. 당사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다 추궁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고조됐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민한 주제, 제일 먼저 관심을 끌었던 게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었죠. 이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고 이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이죠.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항명 부분은 직속 장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했을까요? 제가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알려진 02-800에 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800에 7070이 도대체 어느 방에서 쓴 전화이냐? 그럼 대통령실 집무실인가? 라는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대처를 해 나갈지도 관심사였는데 어제 굉장히 특이하게도 02800으로 시작된 전화번호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전화 통화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기 위한 과정에서 번호가 노출이 된 건데 이것도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네.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거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고
부적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 정도 되시면 국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정쟁이 중요하고 아무리 이걸 알아가지고 정부를 여당을 공격하려고 해도 일정한 선이 있는 건데 그 선은 뭐냐면은 국가 안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 몰아치고 있는 것은 네.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이 최상병 특검법 재통과를 야당은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은 또다시 거부권으로 응수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을 최소한 뭐 8명 정도가 동조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화두가 되었던 그 한동훈 후보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민주당도 고민을 해볼 소지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특검을 발의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재 뭐 그분의 캠프에서 지금 계시는 현역 의원만 해도 17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좀 협의를 해서 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특검법이 협의하에 통과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논리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7070이라는 그 번호가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미 고민정 의원이 총무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재배치 공사가 있었냐 없었냐.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그 본질인 거고요. 어쨌든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 대통령실도 구글에서 검색하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또 뭐 천하람 의원 말 들어보니까 명함 어플 보면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보안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동안 논란이 되거나 의혹이 있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다 물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본 이 국민들이라면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후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이 해병과 관련된 문제가 이게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상당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800 이 번호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논란이지만 이 800이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하고 좀 국이 바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이 7로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이 용산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8로 시작이 됐고 네. 비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국회에서 모든 국민 외국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또는 대통령이 사용할 것으로 짐작이 되는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 못했던 게 하나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었죠. 바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내용을 회고록에 담아서 벌어진 그 논란입니다. 극우 유튜버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된 주장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 의원들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가까이 하신다는 거는 이미 초반부터 많이 사실 지적된 얘기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초청된 바 있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모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됐다가 문제되니까 사직을 했었고요. 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를요? 대통령께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이시도록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석 실장의 저 답변은 어떻게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김진표 의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근거를 대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전직도 아니고 직전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회고록에다가 떡하니 하면서 대통령에게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그 불손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객관적으로 사과해야 되고요.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형사 고발할 사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똑같이 이소영 의원도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 유튜브 보면 안 됩니까? 대통령이 무슨 이상한 유튜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저런 유튜버 뭐 이상한 유튜버 본다고 답을 하겠습니까? 답을 하는 것도 우습고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우습고 반대로 대통령 네. 유튜버나 시청하시는 거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 자체가 유튜버 크리에이터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만두고 유튜버 그만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구구다 극자라든지 유튜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구구 보거든요. 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균형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믿질 않아요. 말도 네.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균형감이 중요한 것이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뭘 사과해야 되냐? 바로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저는 뒤늦게 얘기하니까 이게 진실 공방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때 얘기하셔야 됐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형사고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